풀기 가장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경우의 수는 너무 어렵게 냈다.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틀리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유형 7번, 94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a 플러스 2의 x제곱 2차 분식이라 썼죠? 2차 분식이니까 a 플러스 2는 0이 아닙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2가 해를 한 개만 갖는다. 0보다 크다 같은데 한 개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해를 한 개만 가지려면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0일 때 하나 갖고 0보다 클 때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때 뭐 이걸 알파라고 하면 딱 x가 알파로 해가 나오는 거죠. 맞죠? 네. 그 얘기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최고창 개수의 부호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겠고요. a 플러스 2는 음수가 되겠고 판별식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뭐 요 개념만 익히면 오히려 앞부분의 문제보다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면 참 기분이 좋죠. 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첫 번째 작아야 되는 게 나오겠고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a 플러스 2의 제곱은 넘어가고 3의 제곱이니까 9죠? 네.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요게 결론은 여기서 그냥 풀면 되죠. a 플러스 2는 뭐가 되는 거죠? 3 또는 마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a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넘어가면 1 또는 넘어가면 마 5가 돼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됐고 대부분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2창의 개수에다가 미지수를 많이 줍니다. 문제를 조금 그래도 있어 보이게 내려고. 준영아 어디다가 미지수 많이 준다고? 1창.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맞으라고. 맞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백승훈이 오랜만에 나타나네요. 하율이를 왜 버리고 오냐? 하율이 버려졌어? 다 뭐 어디 가서 헤매고 있어요. 다 내일 다 소집해야 되겠구만. 자, 그럼 이 상문제를 보면은 이게 왜 상문제일까요? 950번. 한번 풀어보세요. 950번.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올지.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k밖에 없다라는 거는 0보다 작은 게 대부분이고 하나 빼곤 다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k 때를 제외하고는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만족시키지 않는 x는 k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은 건 k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0보다 작아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 모양을 한국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k들을 제외하고는 다 성립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k인 거죠. x 값이. 이런 그래프. 그래서 x가 k 때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뭐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A랑 K 값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판별식은 0이 됩니다. 판별식은 0이 되는 문제. 비슷한 문제가 대부분 다. 4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네요. 이게 0이다. A제곱은 4의 제곱 16과 같으니까 A는 뿔마 4인데, 그래서 A가 양수기 때문에 A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A가 4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마사로 나누게 되면 뭐 해를 찾을 수 있는데, 마사로 묶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구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여기에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가 1인 거죠. 이게 중근에 가질 때니까 x가 1일 때가 중근이기 때문에 1이 되겠고요. 그래서 k 값은 1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k 값은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개념의 모든 문제들은요, 표만 알면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표, 내가 채우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표만 알면은 이 그래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부분의 문제에 비해서는 쉬운 편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표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시장이 없기 때문이죠. 뭐, 판별식 좀 쓰고, 그 다음에 뭐 최고창의 부호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뭐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연습만 하면, 근데 뭐 머릿속에 표가 없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 개념이 없기 때문에 풀 수가 없겠죠. 자, 951번도 넘어가 봅시다. 다 표놀이인데 어차피 여기도 2차 부등식이니까 얘도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라고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양수가 되면, 첫 번째 A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큰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든 판별식이 0이든 판별식이 0보다 작든 간에 무조건 해가 생겨요. 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니까 A가 0보다 큰 거는요 다 들어가요. 왜냐? 해가 무조건 생기잖아. 해가 무조건 생기잖아. 해가 무조건 생기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해가 무조건 생깁니다. 0보다 큰 게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때는 해를 무조건 가집니다. 자, 그래서 최고창이 미지수면 나눠서 풀어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로는 A가 음수일 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표로 보자면 어차피 뭐 답정 넣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중에서 0보다 커지게 되는 해를 갖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어요. 얘는 0보다 큰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습니다. 해를 가지지 않아요. 얘도 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 집어넣으시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나눠서 푸는 문제거든요. 뭐 나눠서 푸는 문제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나눠서 푸는 건 절대값 할 때부터 다 알겠지만, 여기서 해 구하고 여기서 해 구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합치죠. 다 똑같아요. 이 나눠서 푸는 문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나오는데 절대값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서 마스터를 하면 계속 똑같이 풀면 돼요. 나눠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뭐 맨날 모르겠다 하는 애가 있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다 같은 구조예요, 사실. 나눠서 푸는 건 앞으로 우리가 미친듯이 많이 쓸 거고, 고등학교 때 한 번만 제대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다 같은 구조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 문제는 거의 이것만 알아도 반절은 풀어요. 내가 이제 표 집에서 다 그려보고 해보라고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직접 해보면 돼요. 그 표를 다 완성시키면 됩니다. 6가지에 대해서. 요거 3가지, 요거 3가지, 6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해보면 돼요. 그냥 되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해가지고 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 개념은 끝이에요. 사실 2차 분식 개념은 끝인데 문제는 그 개념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고요. 그럼 봅시다. A 음수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A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요? 판별식 어떻게 되죠? 짝수 판별식을 쓰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수직선을 그을게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수직선을 그으면 0의 기준으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집니다. 이게 A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영역이에요. 자, 첫 번째 영역은 다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칠해집니다. 해를 구하라면 첫 번째 영역은 다 칠해진다, 안 칠해진다? 다 칠해져요.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해를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든, 판별식이 0이든, 판별식이 0보다 작든 무조건 해를 갖습니다. 왜냐? 큰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언제만 존재하냐면 이때만 존재해. 큰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그때 범위가 뭐가 나오냐? A 값의 범위가 이걸 구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부터 A는 1까지 나옵니다. 요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요. 그럼 여기랑 겹치는 부분 해야 되니까 해가 이렇게 생겨요. 두 번째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이. 근데 이건 합치는 거예요. 합치게 되면 그러면 답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0은 빠집니다. 0은 될 수가 없어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영역 마이너스 1부터 A는 0까지 또는 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0보다 크다. 다 칠해졌죠? 네. 요게니까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번이 답이 되느냐 봤더니 5번이 답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5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것들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족보가 어디부터 온 거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부터 나눠서 푸는 게 계속 와서 2차 부등식까지 계속 와요. 다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워낙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수업을 안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건 너무 많이 풀어줬어요. 이 절대값 포함된 것부터 시작해서 나눠서 푸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풀어줬으니까 내가 아직도 이걸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번 시험 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는. 워낙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뭐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집에서 직접 해보세요. 자기 손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하세요. 자기 야 이거 뭐 눈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죠? 그죠? 꼭 그래도 안 하겠죠? 보지도 않겠죠? 그죠? 뭐 안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 954번 넘어갑시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A-2의 x인데 위에 문제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부등식이라고 썼어요. 2차가 빠졌어요. 말장난 문제죠. 이게 은근히 말장난 문제가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탁 문제인 이유는 2차가 빠졌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0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슬프지만 개념적으로는요. 이거는요. 몇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2가 뭐가 될 때? 0보다 클 때. 두 번째 A-2가 0일 때. 세 번째 A-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왜냐?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해를 갖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0보다 크면 이게 채우창이 0보다 크면 아까 똑같잖아. 이거잖아. 해가 무조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무조건 해가 존재합니다. 이거 뭐 큰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얘가 A가 2보다 클 때는 무조건 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A가 2일 때 자, 이게 세 부분 나눠지는 거죠. 응? 야, 이거라도 오늘 제대로 연습해서 봐라. 분명, 야, 뭐를 나랑 하고 가세요. 연습해가지고. 자, A가 2를 기준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데, 2를 기준으로 1번 영역 다 돼요. A 2보다 크면 다 해를 가집니다. 두 번째, 2일 때, 두 번째 영역 2일 때,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0이에요. 0x제곱, 0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가 되면서, 당연하겠지만,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던 간에 마이너스는 0보다 클 수가 없죠? 결론은 뭐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2는 빠져야 되나 안 빠져야 된다? 빠져야 돼요. 빼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역 빼줘야 됩니다. 무조건. 자, 세 번째 A-2가 음수일 때, A가 2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프가. 그래서 해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할 때 얘 때만 해가 존재하죠. 그래 A-2보다 클 때는 이때 해 없어요. 0보다 큰 거 없어요. 0보다 큰 거 없어요. 이때만 존재하니까 요거랑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의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세 번째 영역에서의 뭐가 나온다? 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짝수 판별식 쓰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2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게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식이 나와요. A에 대해서.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고 또 마마니까 바꾸고 5A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다. 세 번째 영역에서 2보다 작을 때 요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인가요? 네. 여기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가 나와서 A는 마3보다 작고 A는 마3보다 작고 A는 2보다는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역에서의 공통점이니까 여기가 돼요. 그래서 요걸 합치면 범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마3보다 A는 작거나 또는 2보다 A가 큰 거예요. 그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값은 뭐냐? 마9, 마6 들어가고 마3이 안 들어가네요. 마3을 빼고 다 들어가죠? 네. 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상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상문제다. 뭐 머릿속에 이제 부등식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런 게 상문제예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나눠서 푸는 거 연습 좀 하시고요. 네. 친해지세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가 955번. 다 비슷한 문제예요. 다 그래프만 물어보는 문제여서 958번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아, 상문제 가면 다 나누는구나.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프 놀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갑니다, 거의.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오히려 이 뒷부분이 더 쉬운 게 앞부분은 오히려 어떤 문제였냐면 중학교 거랑 막 다 연결돼가지고 다 나오니까 더 어려운 거고
이 뒤에는 오히려 2차 부등식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 풀기가 편한 거예요. 나눠서 푸는 것만 정확하게 익히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 자체는 더 쉽습니다. 자, 950번 볼게요. x값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해가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거예요. A 0 못 돼요. 2차 부등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되냐. 그걸 또 찾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항상 성립하냐? 그러면 0보다 작은, 다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아래로 블록은 안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다 0보다 작을 수가 없지, 아래로 블록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중에서도 어떤 놈만 되는 거냐면, 요거. 이렇게, 혹은. 여기 만나기만 해도 0일 때가 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냐?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겠고, 판별식은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거죠.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사실은 그래프 6가지 모양 중에서 누구냐 찾는 문제예요. 해 무수히 많을 때. 뭐 표만 그렸다 하면 다 알게 돼요. 이건 무조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표를 집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확률이 99.9%라고 보면 돼요. 해봤으면 무조건 이해가 되게 돼요. 그거는 내 설명을 듣고 내가 분명히 그래도 안 한 친구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문제는 다 풀 필요 없다. 하지만 그 표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왜냐 그 표를 안 채우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 표를 채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표만 채우면 개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거야.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그 중에서 누구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A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죠? 판별식도 다 짝수 판별식 있어요. 거기다 보면. 그래서 3A의 제곱 마이너스 A, C. C가 4A 마이너스 15죠? 이게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이게 좀 재밌죠? 좀 킹받나? 모르겠어요. 2차 부등식 다 나오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판별식 쓰면 또 2차식 나오잖아요. 또 2차 부등식 내요, 맨날. 그래서 이제 9A 제곱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5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5A 제곱이 되겠고요. 5A로 묶으면 A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요거 풀면은 0하고 마3이니까 A 값의 범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안 그리기 귀찮아서 안 그리고 있는데 마3하고 0이고 0보다 작으려면 A가 뭐 나와야 된다? 마3부터 0 사이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0보다 작다. 첫 번째가 0보다 작다예요. 두 번째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마3부터 0 사이에 있다. 겹쳐요.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답은 마3부터 0까지가 955번에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그래서 모든 정수값이라고 구했는데 정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만 있겠죠? 요 사이에 더하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요. 네, 3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내가 이 뒷부분은 오히려 왜 쉽다라고 하냐면 그 표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들은요 개념만 숙지해서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오히려 앞에 있는 단원 문제가 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유형이 이게 2차 분석식이 조금 좀 그런 게 난 개인적으로 때를 편차는 했는데 이게 앞에 유형이 훨씬 어려워요. 이게 앞에 유형이 훨씬 어렵거든? 여러분들 풀면 알겠지만 오히려 이 뒷부분이 쉬워요. 왜냐면 2차 부등식 개념만 해도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앞에는요 2차 부등식만 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풀어줘요. 애들 지문 겁나 나옵니다. 거의 뭐 미친듯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가 월수금반보다 화목토는 더 자세히 하고 있어요. 나는 월수금반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화목토꼴에 보셔도 돼요. 더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면 거긴 진짜로 공부를 안 해요. 거기 진짜로 집에 가서 책 한 번 안 피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책을 피지 않고 집에서도 책을 피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자세하게 했어요. 이렇게 자세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수금께 조금 어려움이 느껴진다. 개념서가 100% 안 해주니까 그러면 화목토코에 보시면 돼요. 지금 2개가 돌고 있죠. 그래서 화목토코는 더 쉽게 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빨리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은 내가 빨리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나갑니다,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했어요. 그래 우리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 혼자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나 혼자 가 있더라고요. 시험 대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나 혼자 가 있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내가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정말 선생님이 대신 시험 봐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항상. 내가 시험 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58번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뭔 차이가 있냐? n-1이 뭐일 수 있다? 부등식. 부등식이니까 0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념의 954번 문제랑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진짜로. 나눠서 푸는데 0일 때도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하나 더 풀어줄게요. 박인 세일로. 두 번이나 풀어줬어요. 박앤세. 꼭 연습해봐라. 그래도 혹시 혼자 하다가 안 됐다. 또 물어봐라. 계속 물어봐라.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표는 채우고 와서 물어보자. 그래도 예의상. 그죠? 표를 못 채웠다. 그럼 표를 왜 못 채웠는지부터 물어보고 가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표 6가지. 황토반은 그것도 다 시켰어요. 여기서 채워라. 내 눈앞에서 채워야 된다. 집안에서 안 채워가지고 맨날. 그래, 아주.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하여 그러면 첫 번째 n-1이 양수일 때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으면 다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걸치면 이때는 성립 안 하잖아. 0될 때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얘일 때는 얘랑 뭐랑 하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랑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n-1이 몇일 때다? 0일 때요. 0이면 봐봐. 얘가 0x제곱 마이너스 0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자, 보세요. 이게 다 0이잖아. 3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뭐 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m은 1값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넣어야 돼요. 예, m은 1값 넣어. 이거 성립해요. m1 집어넣어야 돼. 성립하면. 집어넣어줘야 돼. 아까 안 들어갔죠? 네. 이번에 들어갔죠? 최저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안 들어가게 입으로 되고, 이번에는 들어가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n-1이 음수일 때, 그럼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항상 0보다 항상 모든 식에서 커질 수가 없어요. 얘도 이때만 성립하는 거고, 얘는 아예 없고, 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얘는 다 빠져요. Yes.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세 가지로 좀 나눴죠. 세 가지로 나눴는데 m이 1보다 클 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1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영역 1 포함. 벌써 들어갔어요. 탑승. 1보다 작을 때는 슬프지만 다 집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아예 안 나와요. 왜냐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1번 영역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해만 찾아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푸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많이 풀어줬잖아.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이제? 이 영상 보면 아마 되게 많이 풀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만 지겹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기름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쁘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배씩 쓰면은 뭐가 되는 거죠? 짝수 판별식이죠. 자, 짝수 판별식 모르면 되겠냐? 맨날 짝수 판별식 드릴까요? 고등학교 때는요, 판별식보다 압도적으로 뭘 많이 쓴다? 짝수 판별식.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n-a 제곱 마이너스 a c 0보다 작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안 되면 뭔가 잘못됐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거의 인수분해 되게 주거든요. m-1, m-4는 0보다 작다 해서 1부터 m 값은 4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역에서 1부터 4가 나와요. 공통된 범위 찾는 거죠. 다 들어가요. 여기 1도 포함됐죠, 합치면. 그럼 1보다 커나갔고 4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는 여기 1이 들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안 써도 틀린 놈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놈이죠. 이렇게 써도 틀린 애는 제일 불쌍한 놈이에요. 그냥 몰라서 틀린 놈들은 불쌍하지가 않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한 끗 차로 집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 나오면 얘는 점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식이었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0점입니다. 이게 수학의 슬픈 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수학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객관식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야 여기까지 푼 놈하고 아예 못 푼 놈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승은아 네가 봤을 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솔직히 말해 말이 되냐 여기까지 푼 놈하고 어떻게 아예 못 푼 놈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맞아요? 근데 약간 걸쳐준 기준이 좀 많이 애매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다 서술형으로 채점을 해요. 만약에 대학교 가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객관식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학적으로 가면 거의 다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운 좋게 찍어서 점수가 잘 나왔다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객관식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벌써 몇 년도야? 선생님 2000년도에 이제 다녔으니까 대학교를 찍는 거를 못 찍게 하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찍잖아? 틀리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객관식도 못 찍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 틀리면 0점 아니라 감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가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객관식 못 풀어. 이게 찍을 수가 없는 게 안 뜨면 0점이거든요. 근데 쓰어서 틀리잖아요. 그럼 몇 점이라고요? 감점이에요. 겁나 이게 객관식도 상당히 무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행이 없게 만들어. 이게 진짜로 뭐 잘 찍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면 알겠지만 뭐 누가 잘 찍어서 점수 잘 났다. 이런 게 있잖아. 네. 대학교 때 시도 없어요. 그런 책도 없습니다. 시 그냥 집에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잘못 탔던 애들이 그냥 나중에 되게 웃겼던 적이 있는데 문제를 객관식 되게 어렵게 된 거야. 근데 애들이 마이너스 점수가 더 많아요. 택진의 애가 더 잘 봤어요. 너무 슬프죠? 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 아 0점 낸 애가 백지 낸 애보다 못 본 놈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떼고 낸 애가 중간이 같다. 그런 이제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야. 너무 어이가 없지 않냐? 아니, 진짜로. 야, 그런 슬픈 일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시면 다음 주에 저희 굳이 공부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 들었을 정도로. 왜냐, 공부 안 한 놈이 더 잘 봤어요. 왜냐면, 애매하게 공부했던 애들이 오답을 다 표시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 아니니까? 그죠. 너무 슬펐죠. 그래서 애들이 막 항의했어요. 선생님, 진짜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애들이 너무 슬퍼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되게 슬펐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시험 볼 때 마이너스 점수를 도입하게 되면 함부로 찍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찍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장담하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속출할 겁니다. 수학 점수 일반 고등학교에서 0점보다. 그래서 아예 안 내는 애가 유행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써서 내지 않는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찍지도 못하는 이제 슬픈 세상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아닌가요?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하죠. 되게 스펙터클한 수학 시험이. 재미는 있죠. 재미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수학 채점할 때 아주 스펙터클할 겁니다. 애들이 막 환호성이 막. 그럼 그 100점만큼 감점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이죠. 아주 뭐 생각만 해보세요. 평균이 마이너스 점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승훈아 어떻게 재밌을 것 같냐, 재미없을 것 같냐? 마이너스 100점 나왔어요. 야, 마이너스 100점 나올.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100점부터 100점이 아니라.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부러 100점 맞을 수 있는 애가 다 틀리게 찍어가지고 마이너스 100점이 나오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일단 답을 다 피해가야 되잖아.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답을 잘못 택 찍으면 아직 맞으면 어떻게 그 마이너스 100점이 안 나온다니까. 마이너스 100점 받기가 유행. 그래 마이너스 100점 받기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스펙터클한 시험 점수가 되긴 하겠죠. 아마 함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아마 재미는 있을 것이다. 아마 애들이 아마 수학 점수 채점할 때 아주 재밌는 반응들 아주 재미있겠죠. 그랬던 대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었겠죠? 네. 수능 입장에서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별로 재미는 없는데 뭐 그래도 점수 나올 때는요 뭐 웃기더라고요. 이게 점수 맞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이 잘 애매하게 알잖아. 답을 안 적는 게 좋을 거야. 아예 대놓고 애매하게 하면 적지를 마.
점수 깎여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재밌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공부할 때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참 또 낭만이 있었다. 시험 보는 낭만이 있었을 때가 아닌가. 맞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적용하면 여러분 다 유급 당하기 때문에 안 돼요. 저 유도 안 당하려고 수행평가 계속 보는데. 그죠. 수행평가 계속 보는데 그 위에 유급 다 당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점수 빼고 할 때 좀 재밌긴 하겠죠. 자, 요것도 이제 해를 갖지 않도록. 야, 이건 좀 쉽잖아. 야, 955 이런 게 제일 쉬운 거야. 왜 제일 쉽냐? 봐봐. 최고차항이 뭐라고 줬죠? 음수. 야, 대놓고 딱 줬잖아.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없잖아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3개밖에 없잖아. 아니야? 셋 중에서 누구 찾는 거야? 해를 갖지 않는 거를 찾는 거죠. 누가 해를 갖지 않냐? 일단 얘는 해를 가져요. 0보다 큰 데가 있죠? 해를 가져요, 얘는.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준영아? 해 가져, 안 가져? 얘 해 가지, 안 가냐? 준영아? 해 가져? 없죠? 해 안 가져요? 얘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얘, 우리 승훈아, 얘 해 가냐, 안 가냐? 안 가지지? 그러니까 해 안 가는 경우는 이 두 가지야.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끝입니다. 겁나 쉽죠? 그 그래프 6개만 있으면 입장이 끝난다니까, 진짜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몇 개 맞는 거지. 우리 서현이는 6개 그래프 머릿속 좀 있어요? 앞에 딱 보면, 때려보면 있어요? 안 되면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에 결국 풀고 쉴 건데. 자, 그래가지고,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짝수 판별식이죠. 짝수 판별식이 너무 사랑이에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알아야 됩니다. 짝수 판별식 쓰면은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a가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요거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마니까 이게 플러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에다가 여기는 4a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 됐고요. 일단 이렇게 풀었는데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쪼여야 돼요.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게 좋거든요. 일단은 내가 TS 확률이 상당히 높다. 선생님께서 조금 변태 같은 선생님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인수분해 안 되게 주는 약간 변태 같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골탕 먹일 생각이 없다면 100% 인수분해가 되게 줍니다. 웬만해서 되게 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잘하세요. 수업 시간에 좀 듣는 척 좀 하고 깽판 치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보복해요. 시험 문제로. 갑자기 2차 부등식. 막 이상하게 계산 막 지그재같이 주고 굳이 그래프 읽는 그림인데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선생님들이 꼬장 부렸다. 이제 문제나 뭐 했다? 꼬장을 부렸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한 거야. 뭔가 있는 거야. 웬만해서 이렇게 꼬장 부리지 않거든요. 꼬장을 부렸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많이 서운하게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꼬장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공부하는 척 좀 해라. 수업 시간에. 그죠? 척이라도 하자. 인수 되잖아요. a 플러스 3이고 a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이제 마7하고 마3에서 이렇게 이제 아래로 블록인데 a 값이 작으니까 여기 부분이죠. 답은 마7부터 a는 마3까지가 나오게 되는 문제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도 쭉쭉쭉 해보면서 재밌게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 8시 반에 가? 오늘 이 시간? 토하? 왜 백승이랑 나가서 놀려고? 알았어, 나가세요. 나 나갈 때 질문 좀 하고 나가세요. 내일 와서 공부 좀 해. 집에 공부 안 하잖아. 그래.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건 11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이에요. 제한된 범위에서 유형 11번입니다. 도윤이는 무시하세요? 지금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서 잘 못 알아들어요. 엄청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 하율이가 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고 하잖아. 제한된 범위에서. 이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얘는 이런 문제가 아니야. 봐봐. 원래 이것에서 이게 위로 볼록 있잖아. 그래프가 마이너스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치? 야, 이게 어떻게 존재해? 음수인데, 항상. 근데 2부터 5까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한된 범위가 되면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적어놓으세요.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뭐 찾는 문제로 바뀌냐?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범위, 실수 전체에서 나왔을 때는 이 판별식 놀이가 맞아요. 표놀이가 맞아요. 표놀이. 그러니까 표로 맨날 풀었잖아.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표놀이. 표 6개 중에서 누구냐. 그래프 6개 중에서 누구냐. 이게 찾는 문제인데 이게 제한된 범위가 딱 되는 순간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최대 최소값 문제야. 이런 거야. 봐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2부터 5까지를 찾아야겠더니만 여기서 2가 얘가 5야. 이렇게 됐더라고. 2부터 5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면 이게 2부터 5까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최소값이 0보다 커 같습니다. 이 최소값이 0보다 커 같다는 얘기는 이게 0보다 커 같으면 다 0보다 커 같은 거야.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값이 0보다 커 같으면 모든 값이 다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커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니까 2부터 5 사이에서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앞에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그래프 놀이.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뭐냐? 2부터 5까지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찾고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잖아. 지금까지 전체 범위에서 계속 표놀이 했어. 표놀이. 6개 그래프 그래서 누구게 판별식 누구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한된 범위가 오니까 누구는 버려지고 판별식은 버려지고 누구를 갖다 쓰게 된다. 갑자기 최대 최소값 문제.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이거 나왔는데도 막 판별식 써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안녕. 제한된 범위에서 판별식은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도 분명히 이번 시험 때 쓰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학 보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왜 제가 판별식에서 튀었어요? 이런 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한된 범위가 딱 나오게 되는 순간 뭐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명심해라. 제발 판별식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그렇게 퇴학 보는 놈들이 있습니다. 또 와서 그런 거죠. 선생님 제가 미쳤었나봐요. 선생님께 얘기해줬었는데 최대 최소값 찾으라고 전날도 얘기해줬는데 제가 판별식을 써서 당연히 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되게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들에 대한 이제 그 재현 드라마 같은 거죠. 지금 재현 드라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재현 드라마는 친구의 얘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 말고요. 옆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분명 그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 시험 보면 100%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또 그래프는 또 그려줘야죠. 이게 좀 지겹지 않냐? 이거 대칭축, 띠리딩. 지겹죠,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2의 1분의 b가 되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죠? 2분의 2니까 대칭축 몇이 된다? 1이다. 자, 대칭축은 다 외우세요. 마이너스 2의 1분의 b. 사실 나한테 배운 애들은요,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이 대칭축이 이거 아마 지겨울 거예요. 표준형으로 안 바꿔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바꾼 적이 없어요.
귀찮아서 안 바꿉니다. 바꿀 이유가 없죠. 바꾸는 거 까먹었어요. 그런 거 먹었어? 아니 근데 바꿔봤자 시간만 낭비지 뭐 사실은 뭐. 근데 뭐 만들면 되지 또 뭐. 만들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바꿀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귀찮아요 그냥. 그래서 1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면 되죠? 2부터 5까지니까 여기 2부터 그래서 5까지 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2부터 5까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다? 5다. 최소값 5일 때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니까 5일 때 이게 2고 이게 5일 때였으니까 5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그게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은 구하죠. x에다 5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 5를 대입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가 되겠고요. 5이 10 플러스 2k가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1차 분식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그럼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정수 k 최소값은 이게 7.5니까 k는 8이 되겠네요. 이게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갑자기 갑분사 문제가 갑자기 뭐로 바뀌었다? 갑자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한 별씩 좋았는데 그걸로 다 해먹었는데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이렇게 구라치시는 겁니까? 위기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는. 근데 그 표에 대부분이 있거든? 그 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얘가 예외사항. 그래서 이런 거를 내면요 애들이 또 득달같이 걸려들어서 틀려먹고 옵니다. 왜냐면 이게 판별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별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 전사하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별표도 치고 막 써먹고 그런 거예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푼대로 풀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별로 도배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의 이제 재현 드라마의 약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잘 모르면 뭐 나랑 하이는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따로. 안 배웠던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로 쭉 넘어가면 965번을 보면 이게 상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왜 상문제냐면 대칭축이 이동해요.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가 빡세요. 그러니까 965번 같은 거는 같은 문제인데 어차피 이게 보세요. 0부터 3까지 그냥 다 풀어주진 않을게요. fx가 gx보다 항상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걸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요게 0보다 마이너스 gx가 이게 이거의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결론은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넘긴 거죠. 다 넘겨서 이거 2차 함수. 근데 fx를 다 줬잖아. 그럼 fx를 지금 뭐라고 줬냐면 뭐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fx를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좀 그지 같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 대칭축이 이동합니다. 근데 아마 저번 중간고사 때 내가 아마 빡세게 공부시켰던 친구들은 이 대칭축 이동하는 거를 연습을 시켰을 거예요.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넘겨서 빼면 이게 나오는데 뺄게요. 넘기면 뭐가 되죠? 2x제곱 이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4ax가 되겠고요. 그래서 빼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2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대칭축이 움직여요. a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소값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게 0부터 3까지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대칭축이 움직이니까 이게 구하기가 빡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최소값만 구하면 쉬워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근데 뭘 구하기 어렵다고요? 최소값을 구하기 어렵다고요. 왜냐면 이게 대칭축이 움직여서 그래서 상문되는 거야. 그래서 뭐 힌트만 줄게요. 뭐 우리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버려도 됩니다. 나오면 장렬히 전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푸는 대충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집에서 나는 이 어려운 문제도 도전을 하겠다. 난 다 나눠서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푸는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대칭축이 뭐냐? 이게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요. 이 대칭축이 뭐가 되느냐면 지금 대칭축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a니까 대칭축이 a가 돼요. 이게 a인 거야. a인 거야. 그래서 지금 0부터 3까지죠. 자, 내가 x가 0부터 3까지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서만 보는 거야. 0부터 3까지. 나머지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 대칭축이 막 여기 있어. 막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 1번. 이쪽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 이렇게 있어. 이쪽에 대칭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최소값이냐? 이 0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야. 이쪽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 대칭축이 요 0하고 3 사이에 있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이 x가 a일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요쪽에 있을 때 대칭축이 여기 3보다 클 때가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이때가 되면은 어디가 최소값이다? 3일 때가 최소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2 사이에 있을 때, a가 3보다 클 때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다 풀어내가지고 범위를 찾는 아주 슬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a가 0보다 작을 때, 첫 번째 0이요. 이게 첫 번째 0이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된다? 0일 때, x가 0일 때가 0일 때가 최소값인데 그때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거 범위 찾고 또 이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0이요. 나중에 해볼 사람 해보세요. 이렇게 3 사이에 있을 때는 x가 a일 때가 최소값인데 그때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마지막에 합치면 사실 또 합칩니까? 나눠서 푸는 거 왜 이렇게 자주 나오죠? 계속 나와요. 죽을 때까지. 3번은 a가 3보다 클 때. 이때는 x가 3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게 0보다 커진다. 공통된 범위 찾고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게 그게 뭐다? a 값의 범위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항상 나눠요. 이게 애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고2 때 이제 가르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일단 이게 구조는 나눠 푸는 구조다. 대칭축이 이동할 때보다 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공부 나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른 거 한번 자 나오면 찍자 뭐 그런 거죠. 근데 백양고등학교가 은근히 이런 문제들을요 내요. 대칭축 이동하는 거 자주 냈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튀었죠. 당연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만 맞고 나머지는 이제 다 찍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12번. 이것도 사실 좀 웃겨요. 자, 966번을 한글로 해석해 봅시다. 자,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래프로 가지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는 이런 함수가 있죠. 위로 블록하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다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가 또 있어요. y는 x 플러스가 있는데 1차 함수죠. 그래프로 따진다면 빨간색 그리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요. 대충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이게 y는 x 플러스 2란 말이야. 이때 얘보다 위에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부터 어디까지다? 3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위에 있다. 위에 있으면 뭔 거죠? 큰 거야,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얘가 얘보다 클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누구보다 클 때? x 플러스 1보다 클 때의 요 해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1부터 x는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 문제를 해석하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지금 이게 문제를 지금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야. 이제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게 얘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았을 때 그때 x값의 범위는 1부터 3까지라는 거를
이게 2차 부등식으로 준 거를 그래프로 길게 써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국어 문제처럼 준 거예요. 그래서 국어 문제를 알아듣고 이 식을 써낼 수가 있느냐, 너 잘 알아듣고 있냐, 한글 잘 해석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풀면 되냐? 얘가 나오자마자 뭐 이로 넘기는 거죠. 한쪽으로. 넘겨서 한쪽으로 0을 만드는 게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야, 대충. 정확히 모르지만 AP를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넘겨요. 그러면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넘어가면 1 마이너스 a의 x 넘어가면 2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이거의 해가 1부터 x는 3이 되는 거죠. 넘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보기 편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겨서 보는 게 국룰이다. 그러면 요 1과 3이 뭐가 됐냐면 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래로 블록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이 그래프예요. 이게 1, 3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아래가 나온 거죠. 이게 근이에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를 인수 정리로 해서 이 식이 x-1, x-3의 최고차항을 곱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교니까 근과 계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 정리로 푸는 것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더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두 군의 합이야. 일단 두 군의 합은 얘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다. 두 군의 곱은 a분의 c니까 2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성윤아 넘기면 4에다가 1을 더하면 5가 되나요? 5가 되겠고요. b는 여기가 3이죠. 넘어가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얘만 이렇게 잘 해석만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평소에 나한테 제대로 배워서 그래프로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열심히 이해했던 친구들은 얘를 봤을 때 당황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맨날 그래프 그려라, 열심히 생각해봐라 하지 않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풀었던 친구들은 보는 순간 당황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당황하고 있다면 뭔가 내가 배운 대로 잘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또 슬픈 문제를 보자면 969번을 봅시다. 상문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왜 상문제일까? 라고 보자면 m의 값의 범위가 최고차항이 미지수예요.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미지수가 뭐다? 최고차항이 미지수로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이라고 보기엔 좀 민망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보자마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고 머릿속에 돌아가야죠.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뭐 포인트 풀어줄게요. 이거 뭐 3 같은 문제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2차 함수를 줬어요. m 값은 0이 아니란 얘기야. 2차 함수란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를 줬는데 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이게 위쪽에 있다는 게 아래로 블록이라 그러면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고요. 이게 위로 블록이 되면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사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해를 보니까 해가 마산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되면서 여기가 마3하고 뭐가 나온 거죠? 5가 된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위쪽에 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마3부터 5까지 나온 거죠. 이게 0보다 크다. 이 얘기죠, 결론은. 위쪽에 있다. S축보다. 그래서 이게 n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와요, 첫 번째. 음수. 양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쓸 겁니다, 아마. 요걸 쓸 거야. 요거 써서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자, 두 번째, 근과 계승계 써요. 마3 더하기 5는 마이너스 m분의 n이 됩니다.
n분의 n. 그 다음에 마상 곱하기 5. 두근의 곱은 n분의 mn 더하기 17입니다. 이렇게. 와. 그래도 뭐 이 정도 문제면 귀여운 거죠.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잖아. 요거 약분 되겠고요. 여기는 n 더하기 m분의 17이 되겠죠?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게 2죠? 2니까 n은 마이너스 m 곱하면 마이너스 2m이 나옵니다. 그래서 n 대신에 마이너스 2m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한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왜 n은 없앤 겁니까? m의 범위 알죠? 아는 건 남기는 거죠. 원래 우리는 아는 건 남기는 거예요. 모르는 건 남기면 되겠냐? 아니요. 그럼 요 식을 보면 이게 몇 차 방정식이죠? m에 대한? 분수식인데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음수만 남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2차 방정식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재밌어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m분의 17이고 분수식인데 m을 다 곱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m을 다 곱하면 그래서 넘어가겠죠?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망한 겁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또 이쁘게 찾아내야 되겠죠. 17.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1. 오케이. 그죠? 근데 딱 되지 않냐? 깔끔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 나오잖아요. 그래서 m값이 두 개가 나와요. m값이 2분의 17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m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넣어줘 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 음수잖아요. 이거 써서 산 문제예요. 이게 뭐 개념이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계산이 조금 재밌나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n은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구하는 문제죠? m 플러스 n 둘을 더하면 답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말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로 막 내는 문제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2차 분수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말로 주는 경우보다 그냥 그래프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으로 넘어가서 뭐 열린 2차 분식은 뭐 공통된 부분 찾으면 되겠고요. 2차 분식을 열심히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월수금반은 금요일에 수업이 있다. 화목토반은 화요일도 수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선생님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오면 되나요? 화요일날요? 너 안 들어가냐? 일찍 안 들어가냐? 언제 들어가냐? 근데 들어갈 거는 9시 전에만 들어가겠어요. 그래요? 오세요. 와서 뭐 하나를 더 풀고 질문하고 가면 좋죠. 안 그래도 그 주에 또 많이 못 보는데. 또 거기 파주 영어마을로 가서 감금돼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치? 아니야? 감금. 여기 감금당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유하게 돌아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열심히 놀다가 뭐 저녁 때만 수업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싸움 짓지 마시고요. 어차피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감금당한 데서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는 뭐 저녁 때만 잠깐 와서 수업 들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한 거 아니에요? 뭐 낮엔 올풀이 아니니까 뭐 내가 아침부터 뭐 밤까지 텐트텐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죠? 너네 공부 안 하면 진짜 텐트텐 시키는데 텐트텐 할 만한 애들 많지 않아요. 12시간 뭐 집중하려면 몇 명이나 되겠냐. 12시간 중에서 한 3시간 공부하고 9시간 밥 먹고 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집중할 만한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녁 때 와서 3시간 바짝 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되죠. 자, 970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mx-8보다 항상 이쪽에 있다. 항상 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mx 마이너스 8보다 항상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크다. 이거의 해가 뭐가 된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네. 그죠? 지금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항상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해가 모든 실수다. 그럼 넘겨요. 넘겨서 이제 보는 거죠, 항상. 넘기면은 m 플러스 2x 넘어간 플러스 9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판별식, 드디어 판별식이 다시 왔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누가 왔다?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은 2차 부등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운명이고요. 뭐 1학년 때만 쓸 것 같으니까 2학년 때도 미친 듯이 쓰고요. 3학년 때도 미친 듯이 쓰고요. 계속 씁니다. 2차 함수의 6가지 모양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써요. 잊어버렸다는 얘기는요. 공부를 더럽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구단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부구단을 계속 쓰잖아요. 수학하다 보면 안 쓰냐? 계산할 때 부구단 안 쓴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나는 다 더한다. 한타만 2 곱하기 9를 하지 않고 2를 9번 더하는 놀라운 그런 머릿속에서 9번을 너무 빠르게 숫자 9를 곱한 것 같은 느낌으로 더하는 친구예요.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할 말은 없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2, 9, 18 할 때 그죠? 외워서 쓰겠죠?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쉽진 않겠지만 뭐 그죠? 있을 수도 있다. 뭐 불가능하진 않다. 역은 아니다.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얘가 이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 그러면 우리 준영아, 유준영 뭐가 돼야 되냐? 얘가 해가 모든 실수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응?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해가 모든 실수 되려면 얘 중에 누구야? 다 크려면 얘 중에 누구야? 얘 중에 누구야? 누굽니까? 누구야? 그래, 얘 판별식보다 작은 놈. 판별식보다 작다 쓰면 끝나요. 답이에요. 이제 뭐 이거 다시 이거 아직도 없으면 이거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여기 할 수가 없어. 아니 이걸 모르고 이거 하면 이거 근데 가끔 보면 진짜로 다 외워가지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근데 난 이거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나 가르쳐 보면 소름 돋을 때가 있는데 이거 통째 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워요? 몰라요. 다 외워요. 진짜 많이 봤다니까. 모든 실수, 이쪽으로 해서 모든 실수면은. 이 해도 다 외워요. 통째로. 이거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외운다니까 진짜. 봤다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이런 것보다 했는데 진짜로 통째로 얘네들이 설명한다. 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해는 안 되죠. 선생님 그래도 내가 막 설명을 해줘 이렇게.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선생님 제가 이걸 왜 외웠을까요? 그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네. 제가 이걸 왜 외웠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잘 설명을 영상도 많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설명 잘 해줍니다. 판별식 써가지고. 근데 학교 수업만 듣는 애들은 진짜 많이 외우는 것 같아요. 학원 진짜 하나도 안 다니고 학교 수업만 듣는 애들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진짜로 그게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넌 학교만 수업 듣는 게 아니지 않냐.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러는데 진짜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 수업만 듣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혼자 공부할 때.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니까 아예 안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개박세 납니다. 그쵸. 완전 개박세 나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 예전에 우리 하율이도 많이 외웠습니까? 뭐 이해한 적이 있어야 더 외운 적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예 몰랐다. 그죠? 그렇게 안 찍어도 이제 아예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 오랜만에 짝수 판별식이 아닌데. 네. A는 1, C는 9. 그래서 0보다 작다. 오랜만에 짝수 판별식이 아닌 게 나왔어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9, 4
36.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또 슬퍼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8, 4, 32. 있지 않습니까? 그죠? m 플러스 8, m-4니까. 얘도 처음에는 할 때는 다 그래프 그리라잖아. m 값으로 해가지고 2차 함수가 나오겠고, 여기가 마팔이고, 여기가 4다. 전부 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다. 다 그리라고 하죠. 사실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보여요. 안 그려도. 안 보이나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냐,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알아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해서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안 그리면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렸는데 외운 애들은 다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워낙 많이 그려서 머릿속에서 맨날 그래프가 떠다녀야 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제 재미가 없죠, 문제가. 그렇긴 하죠. 972번은 왜 상문제인 것 같습니까? 왜 상일까요? 또 최고차이 미지수. 최고창의 미지수가 있어서 이제 그 중에서 양수냐 음수냐 좀 결정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느낌이 왔지 않냐? 2차 함수 문제, 2차 분식 문제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일단 최고창에 일단 미지수 던져요. 던지면 일단 나눠야 돼. 나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대칭줄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려우십니다.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우와. 나눠서 풀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고등학교 수학 잘하고 싶으면 잘 나눠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활용만 하고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을 하면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주쯤에는 마무리를 조금 짓고 뒤에 뭐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진짜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요즘 안 가르치더라고요. 네. 수능 모의고사 문제도 안 나옵니다. 네. 혹시 가르쳤다 그러면 나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4차 방정식도 안 나나요? 당연히 안 했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의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여기 백양고나 화수고도 한 번도 지금 진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따로 가르친 적이 없거든. 교육과정 외가 됐고 선생님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도 안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얘는 왜 나와요? 얘 여기는 왜 나와요? 항상 쌤은 모든 걸 넣어놓죠. 아. 그래서 쌤도 사실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혼자 독학하기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다 넣어놨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안 나오는 건 빼고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넣어놨잖아.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칠 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때 안 넣어놓은 거는 짜증나는 거야. 다시 필기 다 시켜야 되잖아. 근데 나 다 넣어놨어. 안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독학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다 넣어놓으면 왠지 공부해야 될 거 같아. 그게 이제 수학 공부는 그렇게 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애초에 내용 자체가 그죠? 없지 않아요? 어려워서 안 돼요, 원래. 근데 뭐 수학 독학하는 애 있으면요, 그냥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수학을 그냥 혼자 하고 있다.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뭐 거의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거의.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혼자 할 정도가 되면 이제 걔는 이제 약간 타고난 놈이다. 뭐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 고등학교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는 없어요. 벌써 과학부로 갔었어야 돼요. 벌써 범상치 않은 놈이었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도 진짜 중학교 다 100점이고 그냥 고등학교 거 하고 있었을 겁니다. 혼자서. 벌써 약간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배우고 있다는 이 순간 벌써 아니구나. 나한테 안 배우고 있어야 돼요. 벌써 그런 미친놈에서 나한테 배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혼자 다 끝났어요. 거의 없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뭐 안 됐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 자, 뭐 973번 사실 선생님은 2차 부등식 활용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은요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래프 낼 것도 쌓였어요. 굳이 활용을? 그래서 출제 확률은 활용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하나 정도 풀고 넘어가긴 할 건데 나올 확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써주는 것 같다, 활용해서. 내가 신경 잘 안 쓴다는 얘기는요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별표쳐 꼭 알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센스는 있죠. 없나요? 내가 막 대충 하고 막 넘어갔는데
잘 나오는 걸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잘 안 나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로를 얼마 내렸죠? Xcm만큼 줄였죠. 그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4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너무 문제가 허무하기 때문에 세로는 25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늘렸으니까. 그래서 얘의 넓이가 750제곱센티미터 이상 돼요. 곱한 게 너무 심심하죠.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때 X의 최대값. 누가 봐도 2차 부등식 문제죠. 이런 거 나왔는데 틀렸다. 선생님 쳐 맞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맞으라고 준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마이너스 X 제곱이고 플러스 40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15X 40과 25를 곱하면 1000인가요? 네. 그래서 다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15X 넘어가면 마이너스 250. 아, 인수분해 되네? 25랑 15로.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5하고 X 플러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범위는 뭐 마이너스 10부터 X는 25까지인데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25가 되겠죠. 넘어갑시다. 연립 2차 부등식까지는 하고 끝냅시다. 응? 우리가 몇 개나 했죠? 조금 있네요. 인평을 다 하시게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다시는 안 했지. 하나만 합시다. 근데 다 비슷해요. 네. 응. 그래, 별로 안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둘이 공통된 범위 찾으면 돼요. 그냥 그게 개념 끝이에요. 연립부등식 하면 다 공통된 범위 찾는 거 아닙니까? 뭐 달라진 적 있어요? 연립방정식 해도 공통된 해 찾는 거고. 그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연립방정식은 공통된 해 찾아라. 연립부등식도 공통된 해 찾아라. 그래서 다 공통된 해 찾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오늘 지금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먹나요? 집에 가면? 먹었어요. 먹었다. 좋은 소식이죠? 요즘 먹기만 하면 왠지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해야지만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네. 기초대사량이 뭔지는 배우나요, 여러분들? 배우냐? 하이런? 몰라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도 에너지 소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살이 찌냐? 먹은 영양이 기초대사량보다 높아. 살이 찌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먹는 에너지가 많으면 저장이 되는 거죠. 어디? 우리 배로 첫 번째 저장이 되고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언제 살이 빠지냐? 먹는 것보다 우리가 소비하는 게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보통 왜 살이 잘 안 찌냐면 기초 대사량도 높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맨날 앉아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말고요. 대학교 올라가면 많이 운동도 하고 하니까 남자애들은 보통 대사량이 많아요. 많이 써요. 에너지 소모를. 그래서 살이 안 찌는데 이제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앉아만 있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먹기만 하고 특히 이제 최악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은 이제 점점점 이제 헤비한 몸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걸로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풀지 말자.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되죠? x-1, x-2는 0보다 크다. 얘는 x-4, 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이렇게 또 해를 딱 해서 공통된 범위 또 찾아봅시다. 깔끔하게. 첫 번째 거는 1하고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다고 했으니까 벌어지겠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마3부터 어디가 되는 거죠? 마3부터
4까지가 되는 건데 여기 몰리겠죠? 공통된 범위를 딱 찾으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여기 마3, 마2, 마1, 0이 있겠고요. 여기는 3하고 4가 있겠죠. 총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978번을 풀면서 오늘의 필강을 마무리합시다. 98. 예, 쉬운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이 이 앞부분이 어려워서 강의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뒷부분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치. 이제 앞에 안 그래도 2차 부등식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되게 어려우니까 애들이 앞부분만 풀다가 선생님 앞부분 더 어려워 포기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뒤엔 또 쉽네 씨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부분에 왜 이렇게 어렵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이 책 내가 안 펼쳐냈다. 내가 편찬할 거면 좀 바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978번에 관련된 힌트는 요거죠. 요렇게 됐을 때 얘는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 중학교 때 1차 부등식 할 때, 연립 2차 부등식 할 때도 했던 내용들이죠. 기억나시죠? 저거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거 부등식 2개 있는 겁니다. 3개 아닙니다. 부등호 숫자가 부등식 개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근데 물어보지. 이거 부등식 몇 개 있게?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개. 카운터반에서 이제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야 이거 부등식 2개 있는 거야. 부등식 봐봐 부등호 2개밖에 없잖아. 어떻게 3개가 되겠니? 그런데 이제 다 낚입니다. 낚을 때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낚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나눠서 풀면은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 3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0 요거를 이쁘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넘겨서 정리하면은 요거 x제곱 넘어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x 넘어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얘는 이쪽 넘길게요. 그러면은 2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4x 넘어가면 플러스 20이죠. 얘는 2로 약분 되겠네요. 좀 더 이쁘게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약분해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됐다. 뭔가 껄쩍지근하다. 얘는 x-9,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요. 얘는 x-2, x-5로 되겠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 찾으면 뭐 이런 문제도 이제 학교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쉬운 문제로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맞아 이렇게 주는데 이제 안 맞아 그러지 말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저도 안 맞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요즘 많아요. 맞으라고 저도 안 맞습니다. 애들이 지조가 있어가지고 요즘 다들 맞으라고 저도 지조를 시킨다고 안 맞아요. 일부러 답을 피해서 쓰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 9등급제일 때가 좀 재밌었는데 예전에 9등급제일 때 누가 9등급을 맞을 것이냐 이것도 큰 그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완전 보이니까 누가 어차피 7, 8, 9등급은요 다 수학 공부 안 한 놈들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제일 똥손일 것인가에 가리는 멋진 싸움이었는데 멋지. 아니 그것도 쉽지 않다니까. 공부를 안 한 걸로는 안 된다니까. 9등급이 안 나와요. 공부를 안 하면 9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더 큰 게 들어가야 돼. 똥손 중에서 똥손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찍은 게 다 빗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9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그 9등급에 대해서도 놀라운 그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번에는 9등급이 맞겠다. 그래도 되지가 않아요. 등급도 쉽지 않았죠. 1등급도 쉽지 않았지만 9등급도 쉽지 않았다. 항상 바뀌어요. 9등급. 정말로 똥손이었으면 걔가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데 계속 똥손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하여튼간에 이게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맨날. 누가 그 해에 가장 못 찍었을 것인가? 어떻게 답을 다 피해갔을 것인가? 그 놀라운 또 그죠? 감사. 그것도 은근히 또 재미가 있었던 간접표였던 것 같아요. 1부터 9까지가 되겠고 이거는 2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서 자연수니까 일단 여기 1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6, 7, 8, 9까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걸어주니까 다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어 이렇게 10, 15, 그 다음에 6, 10, 15, 6이니까 31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열심히 또 남아서 하시고 우리 혜리 같은 경우 또 우리 서현이 같은 경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빠르게 나한테 물어보고 또 거기에 치우면 되겠습니다.